제8호 태풍 너구리가 북상하면서 남해안 지역이 직간접 영향권에 접어들었습니다. 해상에는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자치단체는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영산강 바닥이 4대강 사업 이전보다 심하게 오염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4대강 사업 전에는 하류에서나 발견되던 오염물질 덩어리가 상류와 중류에서도 발견됐습니다. 학내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던 학교와 교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됐고 가해 학생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세월호에는 비상시 승객 전원이 대피할 수 있는 갑판이 설치돼 있었지만 승무원들만 비정하게 탈출했던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뉴스데스크입니다. 북상 중인 태풍 너구리가 어디로 향할지 진로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일본 열도로 비껴가면서 우리 지역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태풍의 진로가 유동적이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강예슬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매우 강한 중형 태풍으로 성장한 태풍 너구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태풍의 진로가 일본 열도 쪽으로 꺾여 있는데요. 이 너구리를 밀어올리던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져 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태풍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다만 태풍이 우리나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이는 내일 낮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에서는 초속 10에서 25m의 강풍이 불겠고요. 20에서 60mm의 비도 내리겠습니다. 광주를 포함한 내륙 지역에서는 초속 5에서 10m의 바람이 불겠고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 낮부터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만 그래도 기상특보에 귀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태풍이 아무리 비껴간다고 해도 섬 지역이나 바닷가에 사는 주민들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죠. 그동안 태풍이 우리 지역을 지날 때마다 정면으로 맞아야 했던 국토 서남단의 섬 가거도에서는 어민들이 긴장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속 35m가 넘는 강한 바람과 함께 태풍 볼라벤이 지나던 순간 한반도 서남단의 섬 가거도 방파제를 20m 높이의 파도가 뛰어넘습니다. 한 개 무게만 60톤에 이르는 방파제의 테트라포드는 파도에 쓸려 마을 앞까지 밀려들었습니다.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온통 폐허로 변했고 육지로 올리지 못한 어선들은 마치 쓰레기장을 연상할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실제 그 외부가 보통 6, 7m라고 그러면 여기서 느끼는 파고 높이는 거의 20m 이상으로 훨씬 세기가 더 세죠. 북상하고 있는 태풍 너구리가 내일부터 남부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거도 등 섬 지역은 비상입니다. 작은 어선들은 기중기로 육지로 끌어올렸고 중대형 선박은 안전한 항구로 피항했습니다. 크든 적든 그 태풍으로 인식을 해서 주변의 그 가옥들이나 재산 피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결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날릴 수 있는 물건들은 전체 지금 다 묶어놓은 상태예요. 전남 다도해 섬 지역의 항폭우에 대피한 선박은 모두 만여 척. 지난 2000년 이후 5차례 태풍의 직격탄을 맞은 한반도 서남단의 섬 가거도 주민들은 초대형 태풍 너구리의 북상에 다시 한번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동안 폐수나 폐기물 유출을 막기 위한 감시 활동이 강화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집중호우 때 폐수 유출이나 무단 배출 등 하천 오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달 한 달 동안 폐수 종말 처리 시설이나 폐기물 처리 업체,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344곳을 중점 점검하는 등 감시 행위가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섬진강이나 영산강 유역 10km 이내에서 일어나는 폐수 무단 배출이나 부적절한 폐기물 처리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 영산강이 깨끗할 것이라고 홍보했었죠. 오히려 강물이 더 더러워진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는데 오늘 환경단체가 강바닥을 긁어올려 봤더니 시커멓게 썩은 흙이 나왔습니다.
환경단체는 영산강 사업 때문에 그나마 나았던 강 중상류마저 더러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경단체가 배를 타고 영산강 승천보로 들어갑니다. 장비를 이용해 4m 아래 강바닥을 긁어내자 검은 물질이 한가득 들려옵니다. 썩은 흙, 온이에서는 악취도 풍깁니다. 지금 색깔이 조금 시커멓죠. 실제로 이거 냄새를 맡으면 시궁창 냄새가 납니다. 한번 맡아보실래요? 이런 거무튀튀한 이물질은 영산강 중류인 죽산보에서도 발견됐습니다. 환경단체는 5년 전 당시 이명박 정부가 영산강 수질을 개선한다며 강바닥을 준설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종류의 썩은 흙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영산강에 대규모 보를 세우면서 오염물질이 영산강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고 그 결과 승천보 죽산보의 강바닥이 4대강 사업 전보다 더 오염됐다는 겁니다. 이 유속계는 초당 2cm의 유속을 감지할 수 있는 기계인데요. 실제로 죽산보에 넣어 실험을 해봤더니 유속을 감지할 수 없는 것도 나타났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영산강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음은 각종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영산강이 이대로 방치될 경우 생태계에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천 공간은 많은 이제 생물들이 사는 공간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원이들이 쌓이고 또 이런 이제 계속 됐을 때는 이제 빈산소층, 무산소층이 됩니다. 아래 바닥이 이제 썩게 되는 거죠. 영산강 환경청은 환경단체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며 퇴적물 시료에 대한 정확한 성분 분석을 해봐야 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환경단체는 이번에 채취한 시료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 4대강 하천바닥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환경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세월호의 비상시 승객 전원이 대피할 수 있는 갑판이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세월호를 150분의 1로 축소한 모형을 토대로 단원고 학생들이 있던 4층에 좌측 247명, 우측 498명이 대피할 수 있는 비상갑판이 설치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어 고 박수현 군이 찍은 동영상을 상영하면서 선실에서 몇 미터만 걸어 나오면 갑판을 통해 살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승객들이 쉽게 탈출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월호 가장 바닥에 위치해 있던 선원들도 계단으로 올라와 퇴선했다며 층간 이동과 구조 활동이 가능했는데도 선원들이 해경이 오는 것을 보고 자신들만 구조됐다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수색 구조업체인 언딘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검 해경수사 전담팀은 어제 경기도 성남에 있는 언딘 본사와 목포 사무실, 진도 사고 현장의 언딘 리베로호 등 11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군안업체 선정 과정에서 언딘과 해경사의 유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계약 관련 서류와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해경이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청해진 해운 측에 언딘을 군안업체로 선정하도록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4월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중학생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와 교사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해 학생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4월 23일 투신해 숨진 광주 모 중학교 16살 조모군 사건을 수사한 결과 조 군이 친구들로부터 성추행 등의 피해를 입었고 학교와 교사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광주시 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또 조 군을 성추행한 가해 학생 1명에 대해서는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조 군의 자살 이후 학교 측이 자치위원회를 열었지만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자 유족들은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34살 모모 씨를 구속하고 영업 책임자 등 일당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모 씨는 중국 청도에 본사를 두고 광주 지역 오피스텔 2곳에 사무실을 차린 뒤 공인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0억 원어치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모 씨는 20대 여성들과 고등학생까지 동원해 전화를 돌리거나 인터넷 카페에 경기 분석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회원 4,500명을 모았습니다.
광주 시민 10명 가운데 8명이 여름 휴가를 떠나고 휴가자 절반 이상은 3, 4일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맛집 검색 사이트 콕콕이 광주 시민 346명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82.7%가 여름 휴가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51.7%가 3, 4일을 휴가 기간으로 꼽았고 하루 또는 이틀이 34.3%로 뒤를 이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공천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광산을 선거구에 제3의 인물을 전략 공천할 방침이지만 거론되는 인물들이 고사를 하는 데다 당내 반발 기류도 만만치 않아 마땅한 후보를 공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정배 예비후보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는 등 무소속 출마를 위한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영광 한평 담양 장성 보궐선거구는 이계호 전 전라남도 부지사와 이석형 전 한평 군수 등 2명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여론조사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제7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조영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 오전 전체 의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조 의원이 12표를 획득해 10표에 그친 문상필 의원을 제치고 신임 의장으로 뽑혔습니다. 이번 의장 선거는 조 의장이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워 남구와 광산구 지역 의원들이 결집한 데다 초선 의원들을 적극 공략한 게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초선 의원들이 부의장 자리를 차지한 데다 상임위원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 자리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광주 MBC는 지역 모바일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광주 MBC는 업무 협약에 따라 모바일 분야의 창업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지역 모바일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